자, 교육과정 A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은 이제 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자, 보호 이념이 옛날 사회 구호 중심에서 이제 기업주의, 니은주의로 변화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책임의 주체가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이제 확대됐다는 것이고, 보호의 대상이 옛날에는 일부의 보호 대상 아동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장됐다. 자, 여기 이제 책임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변화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하셔야 되겠죠. 자, 사회 구호가 기업주의와 니은주의로 바뀌었다. 요렇게 이제 요런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예요. 1번 문제입니다. 여기 1번 문제인데, 자, 가와 아래의 내용에 적합하게 기역 니은을 채우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것만 봤을 때는 기역주의, 니은주의, 기역과 니은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945년에서 1960년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구호 차원의 아동복지, 즉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회 구호 차원의 아동복지가 이루어졌고, 이 시기는 한국 전쟁 이후의 시기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쨌든 외국의 재정 원조, 민간 이런 거에 의존한 그런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사회 구호를 이제 근근히 해나갔던 거죠. 이제 이런 거라도 있어서 감사했지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1961년에서 1980년의 시기, 자, 요 시기에는 기역적 아동복지의 시기라는 거죠. 자, 이때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의 전신이죠. 아동복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동복리법과 생활보호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일부 아동에 대한, 자, 여기 이제 힌트가 있어요. 일부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일부 아동, 전체 아동이 아니고 일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이제 강조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별주의, 일부 아동이니까 이제 선별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호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아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니은적 아동복지의 시기이다. 1919년에는, 자, 2019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어요. 2019년,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동권리 서비스를 총괄하게 되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진술들을 그냥 여기 넣었어요. 아동권리보장원 2019년.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4차 산업혁명, 요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런 바뀐 패러다임, 옛날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사회인데 옛날에 그냥 산업혁명 시대 이런 거 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유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게 됐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 이런데 여기는 사실 힌트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전반적인 추세만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보편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구호, 선별주의, 보편주의 이렇게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역은 선별, 니은은 보편, 이렇게 이제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답은 사실 이제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 좀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존의 아동복지 정책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그런 선별주의적 정책 접근이었어요. 그렇죠? 선별주의적 아동 복지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보편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보편주의적인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요거예요. 자, 2번에 나와보시면은, 아동복지 정책은, 자, 2번 문제죠. 자,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의 한 분야인 거죠. 자, 아동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 아동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의 좌표, 아동복지 서비스의 방향의 좌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 정책은 어떤 사회복지 전체의 그런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방향을 나라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동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 나침판 이런 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지금 나와 같이, 나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나와 같이 디귿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디귿에 근거한다. 그런데 요때는 1기, 요때는 2기예요. 1기, 2기. 그래서 2015에서 2019년 요 사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동 돌봄, 양육 이런 전통 가족 기능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도 같이 전담해 주는 걸로 이제 가정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0에서 2024년 요 2차, 2기, 2차 시기, 1차 시기, 요때 1차 시기, 요때는 2차 시기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자, 그리고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게끔 훨씬 더 이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디귿에 들어갈 것은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에요.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자, 요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 1차 아동 계획, 2차 기본 계획, 1차 기본 계획, 2차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동 복지가 워낙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정책은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요거에 근거해서 방향이 딱 있어요. 요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동으로 시행 관리하는 그런 이제 중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딱 가지고 아동 복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정책의 기본 방향을 딱 가지고 아동 복지가 지금 실행되고 있고, 일단 이제 1기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2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시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문제에다가 또 내놨고요. 자, 2차 요 아동 복지 정책 시기에는 요게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2차 시기. 자,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이에요. 자,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도 지원하는데 놀이와 학습, 요게 이제 굉장히 놀이와 학습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동 복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함께 발맞춰 가고 있는 것이고요. 공정한 그런 국가 책임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 저소득층 가구 취약 아동 이런 거 이제 2차에도 맨날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한 출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의 역량도 강화하고, 재난 상황 코로나를 좀 염두에 둔 거죠.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1차 시기, 2차 시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아동정책을 추구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대 효과,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는다.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맨날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놀이와 학습이 균형 잡힌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이와 학습, 놀이 중심, 이거는 큰 방향이에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옛날로 회귀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평등, 공정함 이런 건 2019 개정 누리과정에도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 안전, 그러니까 재난 안전, 안전 문제 이런 거 맨날 시험에 나는 게 이게 이제 아동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큰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답은 아동 정책 기본 계획으로 쉽게 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을 더 어렵게 시험 문제로 사실은 낼 수도 있어요. 논술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이제 구체적인 부서예요.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이런 이제 부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도 아동복지과로 이제 상의 하달 이런 식으로 정책 계획을 내려보내겠죠. 그러면 시군구 아동복지과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달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뭐 드림스타트 센터, 입양기관, 지역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등등 여러 부서들로 또 이제 혜택도 내려보내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런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상의 하달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어떤 기관이 직접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서를 직접 중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너무 긴급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중재하는 기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자, 이거는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자, 이 기관이 바로 아동권리보장원이에요. 이게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보장원입니다. 리을이. 자, 문제 보시면은 다를 얘기하는 거죠. 다는 공적 전달 체계 중심. 사실은 민간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공적인 그런 국가에서 이제 아동 복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란 얘기예요. 공적 전달 체계 중심의 운영 주체 분류. 자,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른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이 기관을 통해서 여기 세부 기관들에 전달되고 있는데, 리얼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너무 중요해요. 아동권리보장원. 자,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가 유엔에다가도 보고서 낼 때 우리는 진짜 이런 사업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기관을 설립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티를 냈었거든요. 막 이렇게 보고서에 냈어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우리도 비준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우리가 이제 막 결과 보고서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이게 업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렇게 비중 있는 기관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여기 아동권리보장원 기억을 해주시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아 언어 발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1번 나는 변형문법에 따른 언어의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동그라미 1과 2의 사례에 근거해서 심층구조, 표층구조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 일단 심층구조는 이제 어떤 겁니까? 심층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변형문법에 따른 심층구조와 표층구조. 심층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층구조는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표현된 언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그런 문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심층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변형문법이 나타난 것은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변형문법에 따른 변형문법 안에도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편문법 이런 것들은 언어 습득 장치에 내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제 보편문법이 나중에 변형문법을 이제 변형문법으로 변형문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보편문법이 나중에 이제 변형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변형문법은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심층구조와 표층구조 어떻게 의미할 수 있습니까? 심층구조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층구조는 이제 진짜로 그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언어 표현 그 자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보편문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LAD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보편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LAD 안에 내재되어 있고, 자, 이것이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 때,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변형규칙, 변형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변형문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가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자동차 내가 갖고 놀고 싶다. 이렇게 의미, 생각하는 거. 요건 이제 심층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는 나도 해도 돼? 나 갖고 놀아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할래? 나와 비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 나도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이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표충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뜻에 해당하는 거,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심층구조. 요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는 표충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이제 써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의미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 심층구조, 표충구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심층구조 같은 경우에 유아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제 제시문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사례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례. 그리고 요거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요게 이제 심층구조의 뜻, 심층구조의 뜻,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나도 해도 돼와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사례가 되겠죠. 사례. 그 다음에 여기 단어 들어가야 됩니다. 표충구조.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성분이 모아져서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뜻. 이렇게. 자, 그래서 사례, 뜻, 단어 요게 다 들어가야 답이 되겠습니다. 자, 촘스키의 언어 습득 기제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나와 같은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전조잡기 유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인데, 자, 전조잡기 유아의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언어 발달 사례와 이후에 보다 성숙해진 언어 발달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조잡기 유아들이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혼잣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적인, 처음에 이제 독백을 하는 거잖아요. 혼자 얘기하는 거고, 혼잣말.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진 그런 언어 형태는 상호작용, 대화를 하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런 사례를 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피아제의 그런 상호작용주의, 언어의 상호작용주의 보시면은, 인지발달의 순서가 언어 발달의 순서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면서, 자, 아이들이 처음에 감각운동기가 됐을 때는 감각운동적 지식이 영유아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감각운동이 말이 됐을 때는 지연모방과 표상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언어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잡기 유아들 보시면 자기중심적인 언어. 자, 전조잡기 유아들은 주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언어, 반복, 독백, 집단적 독백. 그 다음에 이제 정보교환, 수능적 정보교환은 뭐 여러 명령, 요구, 협박, 질문과 대답,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라고 발달 사례를 각각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언어. 그 다음에 성숙해진 언어 표현. 자,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언어 표현은 여기 파란색 칠해야지처럼 유아가 혼자서 말하는 독백. 여기 이제 사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뭔지 독백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요거 이제 혼자서 말하는 거다. 독백 설명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성숙해진 언어 표현, 사회적 언어다. 여기 사회적 언어, 여기 뜻도 용어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회적 언어, 용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례. 장미는 빨간색으로 칠해야 돼. 아니야, 나는 저번에 노란색 장미를 봤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진술 안에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일단은 자기중심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상호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키워드들도 이제 다 들어가야 되고 사례와 함께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야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써야 이제 퍼펙트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도 답을 쓰실 때 서술 답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제의 상호작용주의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